안녕하세요. 캐피탈 담당 김선영입니다. 캐피탈은 업권 전반의 PF 리스크는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을 해온 만큼 일정 수준의 방어벽이 인정되고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추가 충당금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익 창출력으로 감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기업 이슈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AA 급 업체 일부와 A급 이하 상당수 업체는 이제 건전성과 수익성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당국 주도로 적극적인 PF 시장 움직임이 정상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4년 2분기부터 PF 대출에 대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가 적용되고 있는 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성 평가가 반영되면서 PF 대출의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일단 규모 측면에서 24년 6월 말 합산 PF 대출 잔액은 25조 원으로 전기 말 대비 15%가량 감소하였는데요. 이제 PF 고정이하 비율만 보면은 좌측 그래프에서 진한 파란색 8.7%로 전기 말이나 직전 분기 말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의 이하 비중이 8.3%입니다. 고정이하 비율이 사업성 평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양호는 대체로 건전성 정상, 보통은 요주의, 유의와 부실 우려는 고정 이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서 고정이하 비율은 이제 캐피탈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 PF 대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업성 평가 결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24년 6월 말 고정이하 비율이 본 PF는 2%인 반면 브릿지로는 21%입니다. 우측 그래프는 사업성 평가를 보여주는데 유의 이하 비율이 본 PF는 2%인 반면 브릿지로는 역시 19%로 높게 나타납니다. 사업성 유의 이하가 대부분 브릿지론 사업장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릿지론이 우선적인 정리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브릿지로는 그 자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본 PF 대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에 1차 평가 대상인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은 브릿지론 해당 사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브릿지론 중 어떤 사업장이 유의 이하로 분류되었는지 분석해 보면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은 연체, 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과 같은 주요 사업성 저하 사유를 여러 개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원 그래프를 보시면 브릿지론의 유의 이하 분류 사유는 절반가량은 연체이고 만기 연장 3회 이상도 상당합니다. 이런 사업장들의 소재지와 사업 유형은 이제 우측 그래프에서 분류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타격이 큰 지방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제 수도권이더라도 오피스텔,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거 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체별 PF 대출의 고정이화 비율 현황입니다. 업계 평균은 8.7%인데 요거를 피어 그룹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은 A급 이하 평균이 14.8%로 부실 취약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영업자산 내 PF 대출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초록색 막대인 고정이하 비율이 높은 업체들에서 PF 이슈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A급 이하 업체는 평균적인 중후순위 비중이 전체 PF가 44%, 특히 브릿지로는 53%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정 이하 건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최종 손실 인식 비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독 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과 함께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건에 대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독 기조가 반영된 충당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업계는 이제 사업성 유의 이하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PF 대출의 충당금 커버리지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PF 전체 대출 잔액 대비 충당금 비율이 6월 말 4.4%로 직전 분기말 대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이하 여신이 증가하면서 부실 자산 상매각이 늘어난 영향이 있겠습니다. 충당금 대신에 많은 업체에서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분류별 충당금 적립률을 대손 준비금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대손 준비금을 포함한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6월 말 7.6%로 그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변제 순위와 같은 최종 손실률 결정 요인을 추가로 감안하면 충당금을 통한 손실 방어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업계 평균 선순위 비중은 68%로 다른 이금융권 대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브릿지론만 따로 빼서 봐도 선순위 비중은 전체 평균 62%입니다. 오른쪽 두 개의 원은 피어 그룹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브릿지론의 선순위 비중은 AA급에서 69%, A급 이하에서는 47%입니다. 아무래도 A급 이하 중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업체는 변제 순위를 고려하더라도 최종 손실률이 높을 수 있고 충당금 방어벽이 부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성 평가를 통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성이 저조한 대출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충당금 적립 수준은 여전히 다소 미흡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대출 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 부실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사업성도 보통 이상이고 건전성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분류될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가정했습니다. 우선 만기가 2025년 6월 말까지로 지금부터 1년 이내인 건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악화 대상은 브릿지론과 본 PF를 구별했는데 브릿지론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사업 유형이 비주거일 경우, 그리고 본 PF의 경우에는 분양형에 한정하여 분양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분양률이 저조한 건을 사업성 악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만기가 장기이거나 비분양 본 PF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실 전이 추정 결과입니다. 향후 1년 내 캐피탈 업계 합산 1.8조 원 가량이 추가로 고정 이하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만기가 짧은 브릿지론이 1.4조 원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부실 전이로 인한 PF 고정이하 비율 변화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부실 전이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고정이하 비율이 초록색 막대 AA급은 현재 15.8%에서 31.4%로 하늘색 막대인 A급 이하는 현재 30.5%에서 47.6%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A급 이하의 경우 브릿지론 대출 잔액의 사실상 절반가량이 1년 안에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앞으로 재구조화되거나 정리 절차에 착수하여 손실 규모 확정이 앞당겨지겠습니다. 업체별 PF 고정 이하 비율 악화가 두드러지는 곳은 AA급 두 곳과 상당수의 A급 이하 업체입니다. 그림에서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영업자산에서 PF 대출 비중이 높고 또 초록색 막대로 표시된 PF 현재 고정 이하 비율이 이미 높은 경우 그리고 이제 PF 고정 이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도 브릿지론 비중이 높아서 전반적인 사업성이 열이한 업체에서 추가적인 부실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번 전이 추정에는 현재 고정 이하로 분류된 건들의 상매각과 같은 정리 절차에 따른 감소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매각 효과와 향후 시장 여건 변화 효과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정 이하 비율은 저희의 추정치보다는 다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F 부실 전이로 인한 향후 1년 추가 충당금 부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1년 내 업계 총 4,500억 원 가량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평균 업계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추가로 충당금을 쌓더라도 이익으로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하실 1년 동안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PF 손실 인식을 얼마나 끝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하늘색 막대가 부실 전이 후의 손실 인식 비율입니다. 당사가 추정한 추가 충당금 적립액 4,500억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면 PF 대출 잔액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현재 4.4%에서 6.1%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록색 막대인 키스 손실률을 비교 기준치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키스 손실률이라는 것은 당사가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분석하여 대출 잔액 대비 최종 손실 인식 비율을 산출한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향후 업계가 1년간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한 후에는 손실 인식 비율이 키스 손실률의 78%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상당 부분 손실 인식이 마무리될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키스 손실률에 미달하는 부분이 20% 정도는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1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에 걸친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충당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PF 부실 전이로 인한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손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은 추가 충당금 적립이 ROA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업계 평균적으로는 0.2%포인트인데요. 이제 업계 평균 ROA가 작년에 1.3%,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7%였으니 PF 충당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해도 적자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조달 환경 개선에 따라서 이자 마진 증가가 수익성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림에서 레드박스로 표시된 PF 부실 전이 우려가 큰 일부 업체는 PF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PF 부실전이 분석의 결론입니다. 캐피탈 업건의 충당금 방어벽은 대체로 양호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부 추가 PF 충당금 적립이 있더라도 이익 창출력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만 업권 전반의 리스크는 통제되고 있으나 개별 기업 이슈로는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개별 기업 이슈를 판단하기 위해 대표적인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ROA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림에서 레드박스로 표시된 AA급에서는 A와 B 캐피탈사, A급 이하에서는 N, O, P 회사가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 그래프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인데 여기서 초록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평가 방법론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 구간을 보여줍니다.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과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실제 EOD로 인한 부실 외에도 이제 감독 당국 기준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실질 부실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방법론상의 요주이하 여신 비율 구간값과 비교해보는 분석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점선인 요주이하 여신 비율은 4에서 6%까지는 A로 매핑되고 6에서 8%는 트리플 B로 매핑되는데요. 이제 자체 신용도 A 플러스로 구성된 AA 급의 A와 B 회사는 저희 전이가 반영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어, 요주이하 여신 비율의 트리플 B 구간에 근접하거나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급 이하의 NOP 회사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전의를 반영했을 때 10%를 훌쩍 넘겠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규제 기준에 따라서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PF 부실 자산이 경공매나 상매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게 유지된다면은 이런 회사들의 신용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익성 지표인 ROA는 이제 파란색 진한 점선을 보시면 1에서 1.5까지는 A, 0.5에서 1.0까지는 트리플 B로 매핑됩니다. 근데 이제 더블 A급 같은 경우에는 레드박스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 PF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반영해도 ROA는 모두 1%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만큼 이익 창출력 기반으로 PF 리스크 대응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A급 이하의 경우에는 하위 구간에 있는 4개 캐피탈 세하에서 ROA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방법론상 수익성 트리플 B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수익성 저하까지도 좀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SPF 부실 전이가 저희가 추정한 1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반복된다거나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 신용 등급 저하 압력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캐피탈 담당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캐피탈 관련해서 사전 접수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탈사 PF 관련하여 개별 기업 이슈로 전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장표에서 보여드린 건전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전성 지표 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관찰하면 캐피탈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PF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성 평가 적용 이후로 전반적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상승하면서 업체 간 차이가 커졌는데 여기에는 감독 규정에 따른 건전성 분류 변화에 의한 영향이 일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체된 부실 여신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주의 여신 중 비주거 또는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 브릿지론과 또 본 PF 중에서는 분양 성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고정이하 여신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 정리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AA급은 현재 15.8%에서 31.4%로 A급 이하에서는 30.5%인데 이 부분이 47.6%까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매각을 통해 부실 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또 이제 사업 재고 조화를 통해 브릿지론의 사업 진행 속도를 낸다면은 고정이하 비율 지표가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축으로 수익성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ROA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PF에 대한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반복되면서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일단 24년 6월 기준 총 충당금의 이 50%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체력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치만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보다 더 심화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충당금 부담이 보다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하건대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ROA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개별 기업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